선거철이 되면 항상 여론조사를 시행한다. 선거 전에는 어느 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등을, 선거 직후에는 누구에게 투표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조사함으로써 누가 당선되는지 사전에 예측하고 왜 당선되었는지 분석을 한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샤이 유권자들의 투표 때문이다. 샤이 유권자는 언론 보도나 여론, 주변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지 정당 혹은 후보를 밝히지 않다가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지지 대상에 표를 던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선거판에 영향을 주는 숨은 표를 던지는 사람을 샤이 무엇으로 부른 것은 영국에서 시작했다. 1992년 영국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때 영국의 보수당은 노동당에 밀리고 있던 상태였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보수당이 7.6%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승리를 하였다. 예상외의 선거 결과에 여론조사 회사들은 보수당의 옛 명칭인 토리 앞에 수줍어한다는 의미의 샤이를 붙여 보수당의 숨은 지지층을 샤이 토리로 불렀다. 샤이 유권자들의 표가 많아질수록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예측을 깨버린다. 그럼 샤이 유권자가 등장하여 예측을 깬 결과가 나온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2016년 11월 8일에 실시한 미국 대통령 선거다. 대선 투표를 3-4주 앞둔 시점에서 실시됐던 미국 전국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최대 12%포인트에서 최소 4%포인트 정도 밀렸었다. MBC 방송,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뉴스 등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오차 범위를 뛰어넘어 클린턴 후보의 오류가 없는 확실한 우세였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대선 당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06명을 확보하면서 과반수 270명을 넘겨 당선이 확정됨으로써 승리하게 되었다. 당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보수 성향의 트럼프 지지 세력의 표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쳐 승리하게 된 것이었고, 이때 숨어있던 트럼프 지지 세력을 샤이 트럼프라고 불렀다. 두 번째는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11.2%포인트라는 격차로 약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또한 투표일 직전 시행된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오세훈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개표 진행하는 내내 한 후보가 앞서다가 막판에 겨우 오 후보가 따라잡아 당선되었다. 당시 오 후보는 47.4%, 한 후보는 46.8%로 0.6%포인트 차이라는 초박빙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인천, 충북 지역에서도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가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는 2016년 4월 13일에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다. 서울 종로구 대표로 정세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경합을 벌였는데 KBS 연합뉴스 의뢰를 받아 코리아 리서치센터에서 투표일 20일 전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 후보 지지율은 28.5%, 오 후보 지지율은 45.8%로 오세훈 후보가 17.3%포인트나 앞서면서 조사 오차 범위를 넘는 압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선거 당일 개표를 한 결과 정 후보가 52.6%, 오 후보가 39.7%로 정세균 후보가 13%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이 되었다. 또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150에서 170석 이상을 얻으며 압승을 예상했지만 실제 투표에선 122석을 얻어 123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제1당을 넘기게 되었다. 이러한 샤이 유권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고립되고 배척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다수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때문에 특정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면 여론을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의견이 다수가 지지하는 여론과 일치하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힌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소수 쪽에 속할 경우에는 침묵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를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 한다.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노엘 레노이만이 발표한 이론이며, 이러한 현상은 선거를 앞두고 대세론이 생기면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뉴스나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해 영향력이 더 커진다.
결국 다수 의견은 확대되고 소수 의견은 더 위축하게 되어 숨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여론에서 차이 유권자들을 찾기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하지만 오히려 여론조사 방식으로 인해 차이 유권자가 생기기도 한다. 첫 번째는 선거 여론조사 방법이다. 여론조사 종류로는 대면조사, 전화면접, ARS 조사, 인터넷 조사, 우편물 조사 등이 있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전화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전화면접은 조사원이 전화로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중도층의 여론을 최대한 가깝게 반영할 수 있으며 객관식, 주관식 응답이 모두 가능해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직접 말로 답변하는 특성상 차이 민심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ARS 조사는 기계음을 듣고 버튼을 눌러 응답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물어보지 않아 응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소위 정치 고관여층 응답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화 면접보다 ARS 조사가 비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론조사에 ARS 조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 대체로 ARS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하고 전화 면접은 진보 성향이 강한 편인데 이로 인해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의 응답률이 많이 반영되어 나머지 중도층의 응답률이 여론조사에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실제 선거에서는 숨은 표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로 유무선 전화 비율이다. 여론조사 업계에서 나오는 여러 통설 중 유선 전화는 보수 편향, 무선 전화는 진보 편향이라는 통설이 있다. 유선 전화의 경우 사람이 집에 있는 낮 시간대 조사가 많아 주부나 노인층 등 보수적인 응답률이 높다는 생각에서다. 앞서 나왔던 2016년 총선의 경우 당시 시, 도, 구 군단이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쓸 수 없어 대부분 유선 전화로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유선 전화를 받는 사람의 특성상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의 응답 비중이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나머지 성향의 응답은 여론조사에서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실제 선거에서 숨은 표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차이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응답 결과가 비밀 보장이 되고 여론조사자에게 직접 말할 필요가 없는 조사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보완해 실제 선거 결과를 적중시키면서 차이 유권자를 잡아내고 있다. 여론조사가 대체로 정확해지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민심을 잡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